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냉면? 아, 미쳤다. 뭐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왼쪽? 그래, 꽤 멀리 갔다 오셨네요. 거의 한 티어 가까이 가신 거 아니에요? 와우, 짧은 시간 안에 한 티어까지 갔다 오고. 서로는 뭐 먹었어요? 개꿀 아니야? 오, 공깃밥 가격에. 와, 이 개꿀이네. 이번 주에 중3 2학기 내신교재 편집을 조금 1차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점심 후다닥 먹고서 뭐 작업하는데 아니 2주 많군요. 3-2 작업하는데 한국과 같군요. 자, 가보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래도 목이 많이 돌아왔어요. 제 오전을 지나가니까 좀 돌아오네. 우리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랐을 때는 두 근의 곱만 보면 됐어요. 두 근의 곱 볼 때, 왜냐하면 판별식은 0 초과라는 게 자동 완성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개꿀이라 했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근계수를 쓰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a는 3보다 크다가 되는데요. 그런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대요. 그 말은 한쪽이 7이면 한쪽은 마이너스 2쯤 들어온다는 소리고, 두 개 더하면 원래 몰랐잖아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근데 양수 쪽의 힘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저거를 인수분해해서 쓸게요. a 빼기 4 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a 빼기 4 a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까지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부등식에 2차식이 섞여 있을 때는 함수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는 y x축 2차 함수 그려주시면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는 마이너스 3초과 4 미만인데 얘가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초과 4 미만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요. 즉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서 a가 3보다 큰데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한 개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다른 하나가 플러스 3이었으니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봤더니 0이 될 거면 a 마이너스 a 빼기 4 a 플러스 3이 두 근의 합이니까 걔가 0이 될 거면 a는 4 혹은 마이너스 3인데 3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4 마이너스 3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과 계수의 관계 9단원을 마무리 좀 해본 거고요. 오늘은 10단원도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최대 최소가 아니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입니다. 야,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만약에 고1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이걸 뽑을 거야. 작용 범위가 수학 2까지 가고 미적 그냥 수능 수학 전체까지 가는 이야기라서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이런 2차 방정식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인수분해해서 x는 1, 2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볼 생각이에요. 아까 전에 이미 복선을 좀 깔긴 했는데 y는으로 끊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쪽에 는 y, 이쪽에 는 y를 단다면 그때는 함수가 2개 생기는 거죠. 1번은 y는 x 빼기 1, x 빼기 2, 2번은 y는 0. 우리는 y는 0을 다른 말로 x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1번 함수예요. 이게 2번 함수죠. 그리고 둘의 교점이 1과 2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겁니다.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근데 이 그림을 저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내가 만약에 2를 넘겼어요. 마이너스 2라고 보자고요. 이런다고 근이 바뀝니까? 근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y는을 자르잖아요. 그럼 함수의 모양은 좀 달라져요. 그림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2번 y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1번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2번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 똑같이 생겼는데요. 여기는 x축이 아니고 x축은 내가 굳이 x축을 그려본다면 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y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건 방정식의 실근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 했으니까 여기 교점의 x좌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x축과 이 함수로 볼 것인지 y는 마이너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3x를 볼 것인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x제곱과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는 y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1번은 y는 x제곱이 되고요. 2번은 y는 3x 빼기 2가 돼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직선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2차 함수랑 다른 1차 함수가 등장하는 거죠. 얘가 1번이었으면 얘가 2번이에요. 선생님 얘네들은 그림이 아예 다른데요? 다르지 않아요. 교점의 x좌표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 달라 보이지만 뿌리가 같아요.
저 방정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방정식을 공유한다는 건 같은 근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근을 시각화할 때 얘가 좋을지 얘가 좋을지 얘가 좋을지는 선택하셔야 해요. 하지만 요게 기본이겠죠. 우변을 y는 0이라고 두는 게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하지만 심한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짜리를 줬잖아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실근 하나죠. 정확히는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죠. 그럼 이때는 교점도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위의 상황처럼 그리면, 해서 여기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는 0 해서 여기 x는 1에서 교점 하나만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냐면 근이 하나니까 교점이 2개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로 해석한 다음에 2를 y눈으로 끊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마이너스 1이 교점 하나 x는 1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x제곱은 2x 빼기 1이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이다. 중근 라인이기 때문에, 다 중근이기 때문에 y눈으로 쪼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y는 2x 빼기 1과 y는 x제곱이 이렇게 교점을 하나만 갖습니다. 이게 다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차이의 함수라는 단원으로 따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수투 가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서 양쪽을 어떻게 y눈으로 끊을 것인지, 이 항을 통해서 어떻게 끊을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y는 x제곱과 y는 2x-1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여라. 위치 관계는 교점이 몇 개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교점이 몇 개니? 라고 물을 거예요. 앞으로 이거 답을 이렇게 안 알려주고. 그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방향으로 왔던 걸 거슬러 올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복원합니다. y눈으로 접합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만듭니다. 세 번째, 판별식을 씁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한눈에 보이지만 한눈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 꼭 x축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이랑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교점이 2개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컸겠죠. 왜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실근이 2개였으니까 교점이 2개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접했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2차 방정식의 실근도 하나였을 거예요. 교점 하나, 실근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가 접한다는 아닌데요. 접한다의 개념을 여기서 바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면 접한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안 만난다라는 건 실근이 없는 거야. 방정식에서. 다시,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 방정식으로 붙여놨을 때 실근이 없다. 그 나머지가 다 허근이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 실근이 없어? 그러면 교점이 없어. 실근이 하나야? 그러면 교점도 하나야. 그거는 접한다라고 표현할 거야. 실근이 두 개야? 그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를지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정석에서는 95%가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근데 심화 문제로 가면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 비교했죠. 2차 함수랑 2차 함수의 비교가 안 될 것도 없죠. 자,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시키지 않는데요. 개념상 커버가 되는 건 맞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그냥 2배 한 거거든요, 양변에. 근데 내가 미친 척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는 왼쪽에다 두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판별식 4분의 d가 0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얘 중근 같거든요. 교점이 그럼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y는으로 쪼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그림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림이 교점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아래로 블록인 거랑 위로 블록인 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대략 느낌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접했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 접점을 나중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도 찾고 막 그러실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방정식을 시각화할 때 이렇게 시각화하는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중 가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2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됩니다. 적용시켜보죠. 개념은 끝났어요. 우리 판별식까지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여기서 더 파생되지 않거든요. 괜히 복잡하지 않게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지금 이거 답을 보잖아요. 갑자기 판별식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지 원래 함수에서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원래 툴이라고요. 2차 방정식에서 출발한 친구예요. 근데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대요. 그쵸?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랑 x축이 모두 만난대요. x축, 우리 x축은 y는 0이었죠. 그래서 y는 0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접합시켜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판별식을 쓸 때 우변이 0인 상태로 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생략하고 어차피 얘랑 얘가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판별식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d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건 이거 혹은 이거잖아요. 교점이 한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근이 두 개거나 실근이 두 개거나 한 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판별식도 0 이상이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원래 두 번째 것도 이렇게 y는 0이랑 접합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필요 없이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에 원래는 이거를 써야 하지만 그냥 얘를 쓰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판별식 D를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가 얘도 마찬가지로 x축과 만난다. 교점이 2개 혹은 1개다. 그러면 근이 2개 혹은 1개다.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럼 a의 a 빼기 4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범위를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얘는 원래대로 2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위에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이니까 아싸리 a가 0 이하이던가 a가 4 이상이던가. 3번도 마찬가지죠. 3번에서는 이제 바로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근데 4분의 D를 쓸게요.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쓰면 절반의 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되는데 걔가 0 이상이다. 싹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 이상이다. 우리는 스탠다드가 a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입니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이하다. 그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 이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니까 이제는 보일 수도 있어요. 보여있는 부분이잖아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a 2 이하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을 건데 옵션 2개인 경우는 제일 후순위로 미루고 얘랑 얘부터 생각하면 얘는 죽어도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여야 된대요. 근데 얘는 1 이하여야 된대요. 그러면은 둘이 원만한 합의를 봐서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로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였는데 4 이상일 수는 없어요. 얘 잘라내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여야 되는데 얘는 0 이하여야 된대요. 얘랑 얘를 절충시켜서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겹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찾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 이상 0이야. 1번. 그리고 2번은 적어도 문제네요. 적어도. 셋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대요. 요거는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x축과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안 만나는 게 반대 상황인 거죠. 이런 거죠. 아직 공통수학투 명제를 안 들어가서 그런데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간다.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일부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어도 하나는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안 간다가 아니라 일부는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세 포물선 중에서 어떤 거는 x축과 만난대요. 그거의 반대말은 그럼 모든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모든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날 거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왜요? 교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게 교점이 없는 거잖아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거 아니야. 가끔 이거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고 안 만난다고. 이거 아니야. 진짜. 진짜 울 거야. 가끔 이렇게 그려놓고 안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무한 노역이니까. 자, 그래서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대요. 그럼 나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모두 안 만나는 A의 범위를 내가 먼저 찾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 까는 겁니다. 왜냐? 그것만 아니면 최소한 하나는 만날 테니까. 그럼 모두 안 만나는 범위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는 걸 활용해서 얘가 0 미만이 되면 되고요. 얘가
0 미만이 되면 되고요. 정확하게 가죠. 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얘가 판별식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0보다 작은 공통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1보다 크다. 두 번째, 2차 함수가 이제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고여있는 범위예요. 그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로 들어올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외우는 게 가끔 이제 옛날에 과외하던 시절에는 이거를 0보다 작을 땐 사이값, 0보다 클 땐 바깥값 이러면서 외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속 터집니다 진짜. 이걸 이유를 모른 채 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0초과 4 미만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곱해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자 얘는 그려지시죠? 2차 함수 있고 0보다 커야 하니까 날개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날개가 될 거면 작은 거보다 작든가 큰 거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a가 아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가 아싸리 2보다 큰 요 경우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짜리 이야기를 먼저 들어줍시다. 1초과 4 미만일 거예요. 동시에 만족을 시키면 말이죠. 1초과 4 미만인데 마이너스 3 미만일 수는 없어요. 이건 나가리고요.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은 2초과 4 미만일 겁니다. 얘를 반영해줘야죠. 그래서 2초과 4 미만이 되는데 그거는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안 만나는 법이죠.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a가 아예 2 이하이거나 또는 a가 4 이상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등호가 생겼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1보다 작다의 반대말은 1 이상이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있지? 요거는 내가 그 문제 그대로 나갔거든요. 풀이 그대로. 물론 이렇게 그리는 건 안 했지만 유제 1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1번. 그래서 오답용에 본인이 틀린 것만 좀 체크해주세요. 오답용에 자기가 틀린 것만 체크해주세요. 봐요. 서로 해요. 해보시네. 너 적었네. 제니. 오답용에 자기가 틀린 것만 좀 체크를 해줘. 그냥 이 시험지는 내가 다시 걷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답용에 여러분들 틀린 것만 체크 좀 해주세요. 걱정했는데 개념 문제에서 2개 다 알아가네. 그 한국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최고차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봐볼게요. 두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고. 하나는 접하는데 하나는 만나지 않는데요. 접한다는 교점이 하나다였고요. 그래서 두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그럼 이제 다시 x축이 의미하는 건 y는 0이었고요. 그 y는 0이랑 접합을 시켜서 2차 방정식을 만드니까 그냥 저기다 는 0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가 판별식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판별식을 여러 번 두 개에다 쓸 때는 D1, D2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D1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니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됩니다. 두 번째 D2는 절반의 제곱, 4분의 D2를 써야겠죠.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가 많이도 있네요. 마이너스 다 써야지. A, C 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마이너스 K 빼기 3 할게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써주시면 K제곱 플러스 K 빼기 2는 K 플러스 2 K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두 X축과 만난다라 그랬으니까 X축과 만난다라는 건 이거나 이렇게 의미가 돼서 교점 2개 혹은 1개.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 이상이면서 동시에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동시에 0 이상이 되면 되니까 얘부터 정리합시다. K는 4분의 1 이하. 그리고 얘는 2차 함수 밑에 2차 함수 2차 함수가 X축보다 높은 범위 바깥으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아예 1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여기를 보면은 4분의 1 이하이면서 1 이상일 수는 없으니까 얘 없애고 얘랑 얘 겹치는 거 보면은 K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안 만나. 그러면 얘는 이제 분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이었을 수도 있고요. 얘가 0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X축에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럼 그 판별식은 얘가 0일 수도 있고 밑에 게 0일 수도 있습니다. 요 녀석이 0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K는 4분의 1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얘가 0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왜요? 안 만날 거면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허근만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져야 되죠. 그러면 2차 함수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 마이너스 2, k 1인데 4분의 1은 요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분의 1 답 됩니다. 아닐 수도 있어서 이렇게 검증하셔야 돼요. 요거를 만족하는 건 k 값이 마이너스 2거나 1이단데 그럴 거면 1번 판별식은 0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k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탈락이죠. 입국심사에서. 그래서 1만 들어오겠네요. 4분의 1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어디로 뺄 거냐면 이번에 기본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본문제 3번이에요. 얘가 아까 전에 그 문제입니다. 꼭 x축과의 교점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죠.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가 교점이 없대요.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두 근이 모두 허근이다. 그 방정식으로 복원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로 복원했을 때 그게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복원이 되는데 우리 이 녀석을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고요. 판별식은 우변이 0인 상태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나 근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넘기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가보죠. 그럼 이 녀석이 판별식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겁니다. m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6이네요.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전개해도 괜찮은데 합차 공식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돼서 판별식 자체가 m 플러스 10에 m 빼기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싹 집어서 다시 한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실근이 2개였다는 거니까 교점도 2개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2차 함수 0보다 커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보다는 이쪽으로 가고 2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날개 범위를 봐야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m이 2보다 크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렇게 구멍 뚫려있는 상태. 네, 이해되시겠죠? 자, 판별식이 0이다, 실근이 1개다, 교점이 1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너무 쉽죠? m은 마이너스 10 또는 2가 될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거면 2차 함수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 고인 범위,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커야겠죠? 마이너스 10초가 2 미만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그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짝만 보여드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y축이 있어서 얘는 무조건 0, 마이너스 9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y값 기울기가 2일 때 교점이 하나였다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교점이 2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작아지면은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아이씨 안 됐어요. 너무 가팔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접선을 먼저 긋자. 접선을 먼저 긋고 2차 함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여기에서 접한 거거든요. 교점이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일 때 또 한 번 접한 거예요, 직선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부터 2일 때까지. 그래서 기울기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줄어들으면은 교점이 없다가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교점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두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0,-9를 기준으로 기울기에 따라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울기가 변수고 한 점을 고정점으로 주면은 마치 여기다 앞점을 꽂아놓은 것 같잖아요. 앞점 딱 꽂아두고 기울기가 회전하는 상황이면 요거를 반드시 회전의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울기에 따른 회전의 상황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었다. 자,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기본 문제 4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계속 똑같아요. 어떤 직선 mx 더하기 n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y는 x제곱이랑 접한대요. 교점이 하나라는 거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친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과 접한대요. 교점이 또 하나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선생님? 하면은 일단 시각화를 시켜드릴게요. 2차 함수 있을 때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접해, 여기도 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를 방정식으로 보관한 다음에 얘 싹 넘어가서 판별식은 0 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y는을 접합시켜요. 접합시키고 싹 넘어가요. 그러면 각각의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는 m제곱 플러스 4n인데 걔가 0이 되고요. 얘 D'이라 쓸게요. D'은 m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2 더하기 4n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 될 거면 얘에서 얘를 빼버릴까요? 1번씩 마이너스 2번씩을 해버리면 4n끼리 사라지겠죠. 따라서 m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m제곱까지 되면서 그게 0이 될 거예요. 4n끼리는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m제곱 전개하면은 8m 더하기 16 마이너스 32는 0이어서 16m은 2고요. m이 2면은 n은 마이너스 1이라 지금 요게 m이 2, n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x 빼기 1이다 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유제 6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6번.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선생님 얘는 왜 답이 두 개예요? 라고 하면 원래 접선의 개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위치가 개수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접선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수능에 꽤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상황마다 그냥 대처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보면은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근데 선생님 문제를 답이 두 개니까 하나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하나는 ax 플러스 b라고 놔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2차 방정식에 근으로 나와서 답이 두 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만 놓고서도 충분히 풀려요. 계속 가볼게요. 얘랑 얘를 연립해주면 2x제곱은 mx 플러스 n,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하나 나오고요. 판별식 d를 써서 m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8n은 0 하나 나왔고요. 얘랑 얘를 연립 y는으로 접합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mx 플러스 n, 싹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를 묶어서 아니군요. 마이너스 mx 플러스 1 빼기 n은 0까지 가서 판별식 d는 m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n은 0 해서 아까 전에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그냥 단순하게 빼버리면 사라졌어요. 2차항도 같이 사라졌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4n인데 여기 8n이죠. 그러면서 2차항이 살면서 m이 두 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그래서 1번씩 마이너스 2번씩 곱하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8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m제곱은 8이니까 m은 뿔마 2 루트 2까지 흘러갈 거고요. 그 m 값에 따라 지금 n 값이 결정되는 상태니까 해보면 n은 마이너스 8분의 n제곱이거든요. 그래서 m제곱 나와 있었으니까 n은 마이너스 1로 고정이죠. 그래서 y는 2 루트 2x 빼기 1 혹은 마이너스 2 루트 2x 빼기 1이 돼서 요렇게 가는 거 하나랑 얘를 그대로 뒤집어 까면은 나오는 요런 상황 두 개가 답이 됐던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8분 잠깐 더 쉬죠. 뭔가 하기 좀 애매하네요. 2분 남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더 수업하고 그네 분리 좀 다루고 마무리 질 겁니다. 요거 시험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지요. 볼게요. 네.